자,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자, 아까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인천시가 기반 시설, 자, 여기다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여기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여기다 광장 만들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시설이 결정고시가 됐어요. 자, 그런데 예, 인천시가 이거 도로 놓겠습니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광장 만들겠습니다. 결정했지만 바로 즉시 사업할까요? 결정한 거 바로 사업할까요?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것도 겁나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이 결정된 사업을 언제쯤 할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단계별 집행계획이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결정된 이 시설을 언제 설치할 것인지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자,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이거 언제쯤 할 거다라고 알려주는 집행에 대한 계획이에요. 의무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설이 결정이 되면.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냐면 당의 관할구역의 장이 수립해요. 자, 이들이 원칙적인 시행자거든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가 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예, 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하라고요?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보상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결정고시가 있으면 3개월 이내 예, 우리 관할구역장이 이들이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이들이 관리계획을 위반한 사람이잖아요. 위반한 사람이니까 필요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 보상계획,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해 수립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다만 대령이 정한 땅에 입장한 경우는 2년 이내 수립할 수 있다. 예외적 규정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뒤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6명이 이 관할구역의 장이 즉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 수립하는데 예, 국장과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자, 이들도 관리계획을 이거 위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관리계획 위반권자에서 국장도 국가계획과 관련됐거나 하면 예, 국장도 위반할 수 있었고 도지사도 예, 도지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진 사항이면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장과 도지사가 예, 위반을 했으면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관할구역의 장한테 보낼 수 있더라. 그래서 예외 보니까 국장, 도지사 나왔습니까? 수립해서 관할구역의 장한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자, 예. 예, 위반권자 6명 원칙에다가 예외 국장, 도지사, 즉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가 이런 시설 결정이 있으면 위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인천시가 이 도로 넣는 사업은 3년 이내에 실시해야겠어요.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 포함하고 요거 지금 결정했지만 공원이나 광장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겠다 그러면 이때는 3년 이후에 실시할 사업이면 2단계 집행계획 포함합니다.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요. 3년 이내에 할 거면 1단계, 그리고 3년 이후에 할 거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한다.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공원이나 광장은 3년 이후에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공원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네. 예. 빨리 좀 우리 공원이 좀 너무 없는데 좀 우리 휴식할 수 있도록 공간 좀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민원이 자꾸 들어와. 그러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던 것도 예, 매년 검토해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예,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유동적이란 말이 있죠. 유동적이란 말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던 것도 매년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 원래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우리 이 6명이잖아요. 그죠? 6명이 수립할 때 관계된 행정기관장과 협의도 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서 우리 수립하래요. 그래서 협의하고 지방의회 의견 들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수립하고요. 수립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공고, 알린다라는 이야기죠. 공고한다. 그러면 여기서 절차에서 단계별 집행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는데 하나 절차에서 조심할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도 행정계획이잖아요. 이거 언제쯤 할 거다. 우리 앞에서 뭐 광역도시계획도 배우고 기본계획도 배우고 관리계획도 배우고 앞으로 나중에 뒤에도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배울 텐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는 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거든요. 근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새로운 계획 아니잖아요. 이거 결정됐던 거 언제쯤 집행하겠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계획이죠. 그래서 특징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획 나오면 다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 절차와 비교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은 없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는 없더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 부분들 딱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립 협의하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그리고 수립권자가 수립했으면 공고와 인터넷에 공고하고 필요하면 신문에다가 이렇게 게재하는 방법으로 병행할 수도 있다. 공고를 병행할 수도 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하죠. 그러나 절차에는 무엇은 없다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는 없더라. 네, 뭐 하나 특징이죠. 계획 나오면 원래 계획 나오면 다 주민의 의견 듣거든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듣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의견 청취가 없더라. 자, 이렇게 하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171페이지 시설부지 개발행위 있는데요. 이것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뭐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이제 시설사업의 절차. 자, 여기서 아까 인천시가 우리 구분해봐요. 인천시가 요 놈은 언제 하겠다고요? 언제? 결정된 요 놈은. 1단계 포함해놨어요. 3년 이내 실시할 사업이고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단계 포함했으니까 이 도로 놓는 사업 할 거예요. 자, 이제 가볼까요? 자, 도로. 우리 학원 앞이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여기를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어요. 자, 그리고 단계별 집행까지 수립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1단계 포함해서 이제 도로 놓는 사업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시설 사업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시설 사업의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사업을 하느냐. 이 시행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시행자가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잘 나옵니다. 자, 누가 사업을 할까? 자, 이건 누가 사업을 할까요? 자, 누가 사업을 할까요? 자, 이것도 이해하려고 하세요. 자, 이게 인천시다. 인천시다. 자, 그러면 누가 사업을 시행할까요? 관리계 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당연히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하겠죠. 관할구역의 장이 필요해서 입안을 했고 그리고 또 결정했으니까 시행자는 누가 시행자라고요? 관할구역의 장. 그래서 원칙은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가 하고 특별시장 특자, 광역시장 특자 뜻도 시장 운수가 사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 행정청인 시행자 1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뜻도 시장 운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뜻도 시장 운수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한다. 그죠? 자, 그럼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이 장이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김포시. 자, 김포시에서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했어.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장 입안하고 도의사가 결정해 주잖아요. 자, 그러면 결정이 됐으면 이 도로 놓는 사업은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사업은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이 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 한다고요? 김포시장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걸치는 경우입니다. 자, 인천시와 김포시에 걸쳐서 도로 놓겠다라고 관리계 결정됐어요. 그럼 이 걸치는 사업은 누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아니, 관할구역에 있으면 관할구역의 장이 단독으로 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인천시장이 하고 김포시장이 시행자가 되는데 근데 이렇게 걸쳐서 이루어질 때 뭐 걸쳐서 지하철에 놓여진다든지 뭐 간선도로가 놓여진다든지 이럴 때는 누가 할까요? 누가 하라고? 우리 법에서는
예, 누가 한다고요. 이 결정이 이제 이렇게 났습니다. 그럴 때는 협의해서 누구하고 누가 협의한다.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누구예요? 관할구역장 누구? 인천시장하고 김포시장이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한다. 예, 걸치는 경우는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한다. 걸칠 때는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 협의가 안 될 때, 자, 협의가 안 될 때, 걸칠 때는 예,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하는데, 그죠? 협의가 안 될 때. 자, 근데 협의가 안 될 때는 이제 나눠서 설명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같은 도다. 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있죠? 도 안에 시군이 있죠? 자, 이렇게 걸친다고 하면 협의해서 시정구수가 협의해서 시행할자를 정하는데, 근데 협의가 안 된대. 안 되면 관리객 위반할 때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지정해 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행자 지정도 똑같이. 같은 도일 때는 도지사가 뭐 한다고요? 도지사가 야, 이 관계되어 있는 이 시정군수 중에서 예, 시행자를 지정해 줘라. 그래서 같은 도일 때는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는 적이 같은 도면 도지사가 예, 여기 있는 관계된 시장군수 중에서 지정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가 문제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인천시하고 김포시잖아요. 자, 이럴 때는 도지사가 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도지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인천시장 네가 해 그러면 인천시장이 뭐라 그래요? 너 이리 와봐 그럴 거 아니야. 너랑 나랑 같은 급인 네가 뭔데 명령하냐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때는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이렇게 시도에 자, 여기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예, 시도에 걸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나와야 된다. 이때는 국장이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지정해 줘요? 관계된 사람,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 중에서 지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 지정해지 도지사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인천시장이나 그 관계된 이 자 중에서 지정해줘. 여기서야 시장 군수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해주면 되지만 여기는 이제 이런 시도에 걸치는 협의가 안 되는 적이 시도에 걸치는 경우는 그때는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 중에서 시행할 자를 지정해줘라. 그래서 이 부분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하세요. 자, 그러면 자, 도지사나 국장은 국장이나 도지사는 시행자를 이렇게 지정만 해주고 시설 사업은 직접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밑에 국장은 다음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직접 또는 요청에 의해서 관계된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대요. 자, 국장은 어떨 때 예, 직접 사업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요? 국장이. 예, 국가계획 관련됐거나 필요하다. 그러면 예, 의견 들어서 아니면 의견 없이 의견 들어서 관계된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자, 그래서 여기는 국장은 국가계획 관련됐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관계된 관할구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도지사는 어때요? 도지사는 예, 어떨 때 할 수 있다고요? 자, 이 도로 넣는 게 이게 광역도시계획 관련됐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거나 그러면 필요하면 관계되어 있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이것만 구분해요.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됐을 때 관계된 관할구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할 수 있고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됐을 때 관계된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시행자 자, 그러면 여기 6명에다가 자 봐봐요. 6명은 관할구역에 있으면 관할구역장이 단독으로 하고 여기 걸칠 때는 여기서 지들끼리 협의해서 정하고 내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또 같은 도면 도의사가 이들 중에서 지정해주고 협의가 안 되는 관할이 시도에 걸치는 국장이 이들 중에서 지정해줬잖아요. 그러면 지지고 볶아도 6명이죠. 관할 단독으로 하던 지정을 받던 어쨌든 6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국장도 도의사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서열 정리를 할까요? 6명에다가 이제 2명까지 다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를 서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시도지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는 쫄따구 2명 누구요? 시장 군수. 이렇게 서열이 되죠. 자, 그러면 이들이 시행자죠. 그러면 이들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를 우리는 행정청인 시행자다.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나오면 계속 관할구 있으면 관할구장이 걸칠 때는 협의해서 여기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한다. 그리고 국장과 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근데 묶어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사업을 이 구분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시설 사업 이런 시설 사업은 이런 행정청인 시행자만 할까? 이들만 해야 될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자 이들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을까?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설 사업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이들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도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행정청이 아닌 자에는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투자한 공공기관, LH라든지 뭐 이런 지방공사라든지 공공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 사업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에는 이들이 투자한 공공기관도 있을 것이고,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 사업자도 있죠. 이 사람들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도 행정청은 아니에요. 행정청은 국가 지자체와 행정청이니까. 그러면 이들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LH 자 국가가 투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LH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경기도가 투자한 경기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방공사도 시행하죠. 그러나 그들은 공공사업자죠. 그런데 공공사업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이들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은 국가 지자체가 투자하고 출연한 이 공공사업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잖아요. 같은 식구. 같은 식구는 야, 너는 우리 식구야. 너는 믿을게. 지정 요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오른쪽 날개도 뭐 나오면 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막 이런 말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지적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 사업자는 같은 편이에요, 나무 편이에요. 같은 식구 아니잖아요. 현대나 삼성이 같은 식구 아니죠. 민간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시행자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 요건이 필요해요. 자,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입니다. 다음 같은 요건을 갖춰라.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박스가 이제 공공사업자고 나머지 이제 이 외의 자는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같은 요건 갖춰라. 여러분, 이 시설 사업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까요? 무슨 방식? 시행자가 땅 사가지고 보상금 지급하고 땅 사서 사업을 하는 방식, 그죠?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치되면 이게 국공유재산이 됐잖아요. 시설 사업은 수용 방식입니다. 즉, 땅 사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민간 사업 시행자 너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이 사업이 시행될 대상 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해라 이 말이에요. 소유.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와라. 그러면 3분의 1 이상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으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수용권 행사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수용을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요건을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만 시행자 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자, 민간 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땐 이런 요건이 필요하더라. 기억합니다. 자, 오른쪽 기출처럼 두 번째 기출처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른쪽 날개 두 번째 기출이 있죠. 자, 무엇 때문에 틀린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X는 그랬는데. 공공사업자는 지정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민간 사업자일 때 지정이 요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지정 요건. 그래서 그런 시행자에 대한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셔야 됩니다. 시행자 지정.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행정청의 시행자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래서 도시공개시설사업은 원래는 이제 행정청이 하지만 이들로부터 지정받은 행정청이 아닌 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규정이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어렵진 않은데 시험 문제 시설사업 물어볼 때 꼭 오지선다 중에 이런 지문이 꼬박꼬박 잘 나오니까 시행자 정리를 잘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설사업의 이런 시행자는 이런 행정청의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있었죠. 자, 행정청, 비행정청. 그러면 문제는 이 시행자 처분 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대. 자, 그런데 문제는 잘 봐봐요. 시정군수 시행자 처분이 불복이 있으면 거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나오죠.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처분한 처분청의 상급관청에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시정군수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더라. 그러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겠어요? 시군 지역에는 누가 대장이에요? 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또 시도지사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요? 시도지사보다 위에가 누구예요? 국장이잖아요.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들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고 시도지사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라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청의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제도예요. 근데 만약에 국장의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할까? 여기는 도지사한테 하고 이들의 처분이 있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근데 국장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때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할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그 밑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 윤석열이? 대통령? 예? 여기가 국가라 그랬잖아요. 국가. 그러니까 여기는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 근데 문제는 요 놈이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이 문제예요. 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을 피고로 상급청에다가 재심사를 하는 게 행정심판인데 요 놈은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냐? 아니면 행정심판을 할 거냐? 이거부터가 출발이 애매하잖아요.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 이들을 우리는 어떤 지위로 보냐면 이들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수탁받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로 봐서 행정청처럼 취급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청처럼 취급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이 처분청은 상급청에다 재심사를 요구하는 게 행정심판인데 여기는 상급청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항상 이 문장을 내주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라. 만약에 국장이 지정해 줬으면 국장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도지사가 시행자 지정해 줬으면 시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정군수가 지정했으면 시장군수에게 행정심판 제기해라. 그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 처분의 상급청에 다른데 이게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행정심판 제기하라고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해야 된다. 그 지문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행정심판이라는 말 나오죠? 자, 그 부분들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됐어.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건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자, 원칙은 인천시장이 하겠죠?
관할구에 있으면 관할구의 시장이 하는데. 근데 인천시장이 현대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국장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행정청이 아닌 자 지정할 수 있죠. 물론 현대가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요건이 필요하죠.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현대를 시행자로 보고 한번 전개해 볼까요? 자, 시행자가 됐어요. 현대가 시행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되면 이제는 뭐 해야겠어요? 도로 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정해 줬어. 인천시장이 이 현대를 시행자로 지정해 줬어. 자, 그러면 현대는 사업을 시행할 때 뭐 할 거예요? 설계 도면 빼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겠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실시계획이다. 자,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을 내면 사업 시행 계획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한다. 그래서 거기 실시계획 작성 나왔죠.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실시계획이 사업 시행계획이에요. 자, 이 밑에 2번. 이런 실시계획에는 설계도도 만들어야 되고 공사 착공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등이자한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자, 현대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설계도 빼고 공사 착공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그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실시계획의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밑에 실시기 인가권자 봐요. 근데 방금 전에 누구는 빼고 자, 시행자가 실시기 작성 인가를 하는데 간호 안에 누구는 제외한다 그랬어요. 시행자가 누구일 때는 인가 안 봐도 된다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시행자일 때 인가 안 봐도 된다 그랬죠. 왜 그럴까? 만약에 인천시장이 시행자일 때는 왜 인천시장은 사업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안 봐도 된다니까? 국장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시행자일 때 실시계획 인가 안 봐도 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인가권자거든요. 그들이 인가권자인데 자기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자기가 셀프 인가 안 하잖아요. 셀프 인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바꿔 얘기하면 시행자 중에서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시행자이면 자기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그냥 고시하면 되고. 자, 그러면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인가권자, 사업계획을 인가하는 인가권자는 누구라고?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라고요?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주는 사람이 이들이잖아요. 이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우리 시행자 중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인가 안 봐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자기들이 인가권자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면 이들한테 인가를 받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했어. 자, 인천시에서 하더라도 국장이 현대를 시행자 지정했으면 현대는 누구한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한테 받고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실시계획 인가 받으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왜 현대가 만약에 인천시장이 시행자를 지정했으면 인천시장한테 받아요. 받는데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한테 받아. 그러면 김포시, 자 여기 있는 김포시도 사업을 할 때 김포시장이 시행자잖아요. 김포시장도 실시계획 인가 받을까 안 받을까? 일반 시정군수도 받아야 돼요. 시정군수는 이번만 하고 결정 권한이 없었잖아요. 시정군수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라. 그래서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한테 인가받아.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결론적으로 도로 놓겠습니다 할 때 관리계획을 결정한 결정권자잖아요. 결정권자한테 사업계획을 인가받아라. 그러니까 시정군수도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인가를 받는 거예요. 도시한테.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당연히 이들한테 인가를 받는 것이고.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권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국장이 지정하면 국장한테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는다라는 말 나오죠? 인가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인가받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행자가 인가받은 사업 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거예요. 인가받은 사업 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뭐 하라고 해요? 또한 같다. 또한 같다는 말은 인가를 받아라. 인가받은 사업 계획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요.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면 변경은 인가받아요, 안 받아요? 인가 안 받아도 된대. 이 경미가 문제야. 나는 경미가 그래서 싫어. 경미한 변경은 그러지 않다. 인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경미한 변경이에요.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그러지 않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사업 명칭 변경하는 것 2번. 자, 2번입니다. 그 2번만 체크해봐요. 기준이 나왔으니까. 예, 이 경미다 그러면 우리가 공적인 경우는 이 사업 계획의 경미한 기준을 몇 %라고 있어요? 10%. 10%. 앞으로 이제 10%를 기억하셔.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서 다 경미는 10%가 기준이에요. 10%. 공적 개발은 10%.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구역 경계의 변경이 그 구역의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다. 그런데 예, 예, 왼쪽 날개 기출처럼 정말 우울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왼쪽 날개 기출처럼 10% 미만은 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왼쪽 날개 기출에는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우리를 우울하게 했어요. 우울하게. 자,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죠? 그래서 거기가 틀렸습니다. 그때 뭐 이런 문제 나와가지고 우리 예, 시험 보는 수험생들 아주 멘붕 왔죠. 예. 10%만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10%.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좀 그것은 경미한 기준을 벗어난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살짝 한번 보시고 이런 경미한 변경은 예, 인가 안 봐도 돼요. 자, 보시고 예, 그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나머지 실시계획 시료가 있습니다. 자, 실시계획 시료는 좀 이따가 생각할게요. 자, 일단 넘어가세요. 뒤에서 이 부분 뒤로 넘겨보시면 자, 176. 자, 위에. 자, 아까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그리고 국장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아닌 시행자는 이들한테 인가를 받잖아요.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죠. 자, 관리계 결정권자예요. 자, 그러면 이 국장이 시행자가 작성한 이 인가권자가 이들이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인가하려고 그래. 자,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현대를 시행자 중에 있으면 현대는 지금 인천시장한테 예, 실시계획 인가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을 공고하래, 알리래, 공고하고 내가 시행자가 작성한 이 사업계획을 내가 이렇게 사업 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라고 예, 열람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몇 일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14일 이상. 그래서 맨 위에 예, 거기에 있는 3번 인가의 절차 1번 시시기 인가 신청 제출 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가 신청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자, 2번 의견 청취 공고 연락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대략에 대한 바에 따라 사실을 공고하고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몇 일 이상 열람시키라고요. 14일 이상 열람시켜라. 그러면 여러분이 시행자가 작성한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좀 의견이 있네. 의견이 있어요. 자, 의견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열람 기간 내 14에서 열람시켜주니까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출하라는 이야기야. 누구한테 시행자가 이쁘면 시행자한테 하고 아니면 인가권자한테 하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예, 니은번 의견서 제출 및 반영 시설 사업 시행지관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이해관계에는 열람 기간 내 인가권자인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이 열람시킨다는 말은 그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예, 의견 제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예, 반영해라 인가권자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을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계획 인가 여기서 공고 열람해서 이제 사업계획을 인가하고 그리고 고시합니다. 그러면 고시는 어디다 하겠어요?
예, 사업계획 이렇게 인가됐다라고. 예, 우리 말 안 해도 이제 알죠. 시도 의사 대두시장은 어디다? 공보에다. 국장은 관보에다 고시를 한다. 그죠? 자, 인가고시. 자, 그러면 이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 발생해요. 사업 들어갈 거예요. 근데 부수적인 효과. 자, 인가 신청할 때 다른 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 받은 것을 본다. 이거 항상 뭐라고 그래요? 관련 인허가 의제. 좀 이따 확인. 자, 그리고 또 이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 계획을 자, 인가할 때 우리 인천시장은 현대한테 야, 현대야, 너 또 믿음 좀 안 가는데 좀 불안도 하니까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예,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을까요? 조건부,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조건부 인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 있다. 자, 세식에 인가하는데 2번에 보니까 국장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조치를 조건으로 실시기 인가할 수 있다. 조건을 붙여서 인가권자가 이렇게 인가할 수도 있구나. 자, 그리고 또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지만 야, 현대야, 너 돈 좀 믿음도 안 가고 좀 불안한데 너 돈 좀 예치하고 예, 사업할 수 있겠니? 라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예,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나요? 관할구역의 장은 자, 이행 보증금 예치 나왔죠? 관할구역의 장은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유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적용 경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고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인가할 수도 있고 조건 인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천시장이 현대한테 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행 보증금 예치를 한다. 근데 인천시가 현대한테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너무 믿음이 좀 안 가니까 돈을 좀 예치하게 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인천시가 LH한테 야 한국토지주택공사야 너 불안한데 너 돈 좀 예치하고 해 그러면 LH가 뭐라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우리 같은 편인 거 아니에요? 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어요. 예, 공공사업자. 그래서 맨 밑에 이행보증금. 다만 셋째 줄, 맨 밑에 셋째 줄. 보증금 예치하는데 국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즉 이를 한마디로 공공사업자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보증이나 동의는 결론적으로 민간에게만 나오지 공공에게는 같은 식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예치한다고 안 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거기까지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또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큰 목차, 이런 목차 위주로 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시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원상 회복 대집행 따라서 보면 되고 자, 5번에 시식의 고시. 자, 시식 인하고 뭐 한다고요? 고시한다. 그죠? 고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국장이면 어디다가 한다고요? 거기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시식에 작성하거나 페이지 그리고 시식의 효력을 잃으면 국장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그죠? 다음 내용 보시면 고시란 말은 알린다. 그죠?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딱 하시고 뒤로 넘겨보시면 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 아까 우리 배웠네. 자, 여기 3번에 보니까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 나오죠.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밑에 박스에 있는 이런 관계법에 의한 이런 인허가 서류도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해주면 인가권자가 그 서류 제출 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인가해주면 관련 인허가는 받은 것을 본다. 행정 절차 관사업 차원에서 니들이 일일이 뛰어다니지 말고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밑에 있는 관계법에 인허가는 함께 서류 제출해줘. 그러면 그래서 실시계 인가 있으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을 본다. 자, 그런데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함께 서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 받은 것으로 밑에 관련 인허가 의제사항 여기 1번부터 27번까지 있는데 이거 다 외울 자신 있어요? 외워요? 안 외워요?
애우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애우지 마세요. 자, 그냥 효과 그러면 항상 효과 그러면 행정 절차와 과서절에서 관련 인허가는 서류 제출해주면 받은 것을 본다. 관련 인허가 의제 있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자, 이제 직접적인 효과는 무슨 효과 발생한다고 했어요? 무슨 효과? 아까 사업 시행 효과 발생했죠. 이제는 사업 들어갈 거예요. 이제 흐름을 이렇게 쭉 보셔. 사업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시설 사업에서 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아까 시행자 쪽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시행자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시행자. 그리고 예, 여기가 잘 나옵니다. 자, 시행자. 예, 보호조치, 지원조치에 관련된 규정. 밑에 6번 사업 시행자 보호조치 나왔죠? 요 규정이 시험에 잘 나와요. 시설사업에서는 예, 아까 시행자 파트하고 그리고 예, 시행자 보호조치 규정. 요 규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 뭐가 있다 그러면 아, 잘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돼요. 예, 6번의 시행자 보호조치. 자, 보겠습니다. 보호조치 또는 지원조치라고 표현하죠. 사업을 시행할 적이 겁나 넓대요. 넓으면 2개 이상의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분할 시행. 그래서 분할된 지역별로 시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 사업할 수 있다. 제목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내용 커버됩니다. 자, 그래서 시행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분할 시행 가능하다. 자, 제목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오른쪽에도 요점 정리 잘 돼 있네요. 예,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2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해서 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 사업할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도 제목이면 대체 충분하죠. 자, 여러분 현대가 이제 현대가 시행자예요. 도로는 사업. 현대가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자, 사업을 할 때는 각종 서류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 대장도 확인해야 되고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계된 서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서류를 뭐 할 수 있어요?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다. 시설 사업의 시행자니까. 그래서 관계 서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다. 이것도 제목만 알아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 교부받을 수 있다. 관계 서류 무료 열람 등 자,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띄우는 게 보시면 자, 사업을 합니다. 자, 시설 사업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사업 방식은 아까 무슨 방식이었어요? 무슨 방식? 여기는 도로 노유지를 땅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로가 노유지 땅에는 갑돌이도 있고 울돌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는 현대가 사업을 할 때는 땅을 사가지고 도로 노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적으로 예, 매수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매수 협의하려면 뭐 해야 돼? 서류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서류 송달이 어렵대. 보내기가 어렵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주소 고소가 파악이 안 돼서 송달이 어려우면 법원이나 행정관청이나 신문에 공시함으로써 서류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공시 송달도 인정하겠다. 시행자에게 공시 송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서류의 공시 송달도 인정한다. 이렇게 여기도 예, 그 제목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공시 송달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보시고 1번 공시 송달 인정한다. 왼쪽 기출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보니까 국공유지 처분제약. 자, 여기 있네요. 국공유지. 자,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가 있대요. 자, 국가 지자체 토지가 있어 도로가 노유지를 부지 안에 이런 개인의 토지도 있지만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도 있어. 자, 사업은 지금 현대가 사업을 해요. 예, 사업하려면 여기는 땅 다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설이 결정된 이 부지 안에 국유지, 공유지는 어떻게 처분하면 안 된다고요? 당해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하지 말아라. 타인에게 국공유지를 매각 양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죠? 이 시설 부지에 있는 국유지 공유지를 자, 예를 들면 여기 A한테 예, 국가 지자체가
시설이 결정된 부지한테 A한테 팔았어요. 매매를 했어. 그러면 이 매매 행위는 뭘로 보겠다고요? 당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매가하고 양도하면 그 행위를 처분 행위를 위반하면 자 그때는 무효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매매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 만약에 시설이 결정된 부지안의 국유지 공유지를 다른 사람과 이 거래를 인정해주면 그래서 A하고 거래 계약을 인정해주면 이게 이제 A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현대가 사업을 할 때 A 땅을 어차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야 되는데 현대가 땅 안 주겠다고 누워있거나 땅굴 파가지고 100m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놈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수용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게 반대로 끄집어내고 사람을 끄집어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의 국유지 공유주는 당의 사업 목적으로만 매각하고 양도하지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하면 그 행위는 무효다. 국공유지 처분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다른 목적으로 매각 양도하면 그 행위는 뭘로 본다고요? 무효다. 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시행자 지원에 대한 조치란 이야기예요. 그래도 제목 정도 알면 돼. 국공유지 처분 제한 이를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입니다. 5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5번. 예,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자, 옆에도 뭐가 지문이 많이 보이고 그러죠. 예, 자, 여러분. 현대가 시행자입니다. 현대가 사업 시행자예요. 자, 현대가 사업을 할 때 자, 도로 놓으려면 1차적으로 뭘 해야겠습니까? 도로 놓는 사업을 하려면 여기 도로가 시설 부지 땅을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설 부지 땅 매수해야겠죠? 자, 그런데 예, 갑돌이 울돌이는 땅을 주겠대. 협의 매수가 진행돼서 갑돌 땅, 울돌이 땅을 샀는데 병식이가요. 땅 안 주겠다고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 안 주겠다고 병식이가 누워 있어. 자, 그러면 현대는 예, 이 병식이 땅을 강제 매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대가 시행자인데.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시행자잖아요. 시행자는 예, 안 주면 예, 토지 등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어요. 강제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현대도 수용할 수 있어요. 현대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토지 등을 필요한 이 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 등 거기 박스가 토지 건축물 소유권과 수익권 외의 권리니까 한마디로 이 시설 부지에 도로가 놓여져 있는 모든 권리는 시행자에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시설 사업의 시행자에게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용 사용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존재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이 존재합니다. 시행자에게는 토지. 그런데 자, 문제는 요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도로가 놓여질 시설 부지안에 필요한 토지 등은 수익권이나 수익권 외의 권리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시행자는 그런데 인접된 토지가요. 자, 인접된 토지 등이 도로 부지로 직접 제공되지는 않는데 이 인접된 토지 등이 사업상 특히 필요하대. 물건의 재료적 지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상 특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시행자는 이 현대는 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느냐? 시험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맞을까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인접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OX.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되지만 인접지에 대해서는 수용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접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지 사용권만 인정하지 인접지 수용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시설사업에서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인접이란 단어 없이 그냥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하느냐 그러면 인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접이란 단어 나오면 이때는 수용권 인정되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는 요 부분 인접은 사용권만 인정하지 수용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부지에서는 요 부분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권 인정됐잖아요. 그럼 수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준용하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수용의 일반법이에요. 줄여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치법. 자, 그래서 수용에 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하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공치법을 준용해라. 준용한다는 말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공치법을 준용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일명 수용의 특례가 있어요. 수용의 특례. 수용의 특례가 있다는 얘기. 자, 이 수용의 특례 두 가지 기억합니다. 원래 수용을 하려면, 자, 여기 지금 여기가 병식이가요. 병식이가 안 주겠다고 누워 있어요. 강제로 뺏어가야겠어 지금. 자, 그러면 현대가 이 사람 안 주겠다고 누워 있으니까 강제로 뺏어와야겠어. 그럼 뺏어오려면 원래는 수용을 하려고 하는 시행자는 원칙은 이 공치법에 의해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 시행자가 수용권이 설정이 되거든요.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이 시행자는 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대요. 자, 언제? 시행자가 우리 앞에서 아까 실시계획 작성했더니 인가권자가 그래 그렇게 사발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했죠.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하기 위해서 공치법에 근거해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 안 봐도 돼요. 이거 큰다란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시설사업에서는 언제 시행자에게 이미 수용권이 설정되어진 걸로 본다고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때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을 봐요. 그래서 사업 인정 안 받아도 별도로 이 사업 인정 안 받아도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이 병식이 땅을 뺏어올 수 있는 수용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봐요. 그래서 사업 인정 안 봐도 돼. 언제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본다고요?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대는 이미 실시계획 작성을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았고 인가권자가 이를 고시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못 주겠다고 그러면 수용권은 있어요, 없어요? 실시계획 고시됐으니까 수용권이 있잖아요.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봤으니까. 자, 이제 병식이 땅을 이미 수용권이 있으니까 병식이 땅을 뺏어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뺏어올 때는 절차가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수용권은 있지만 실시계획 고시하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것을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뺏어오려면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는 이제 뭘 하도록 하냐면 수용권이 있는 시행자는 재결 신청하라고 그래요. 재결 신청이 뭐냐면 나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병식이가 지금 땅 안 주고 누워 있으니까 병식이 땅 뺏어오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결 신청이란 수용 실행 신청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수용 실행 신청을 재결 신청이라고 그래요. 저 수용권이 있으니까 이 병식 땅 뺏어오겠습니다. 신청하는 거예요. 어디다 신청하냐면 그 지역을 수용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을 해요.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원래 수용의 일반법인 공치법은 원칙은 시행자는 국정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수용권이 생기고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는 공치법 이야기예요. 시행자는 이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몇 년 이내 이게 이제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시 관할토지수용위에다가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치법은 1년 이내 인천시 관할토지수용위에다 재결 신청을 해야 돼. 저 수용권이 있으니까 이 병식이 땅 뺏어오겠습니다. 신청해야 돼.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이내 해야 돼. 만약에 공치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은 시행자가 1년 이내 관할토지수용위에다 재결 신청하지 않으면 공치법은 1년 경과 다음날 사업 인정이 폐지돼 버립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사업 인정이 폐지되면 수용권 설정이 박탈되니까 더 이상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 시설사업에서는 그 공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그 재결 신청 기간을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 재결 신청하면 된대. 사업 시행 기간, 재결 신청 기간이 연장된 거야, 안 된 거야? 연장 사업 시행 기간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안에만 뺏어오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제도는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한다는 말은 시행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시행자에게 너무너무 유리한 거죠.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1년이 아니라 사업 시행 기간 내에 재결 신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시행자에게 수용에 대한 시설 사업은 시행자에게 너무너무 큰 특례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요 규정, 재결 신청 기간이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요 규정이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규정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슬프세요? 안 슬프세요? 안 슬퍼? 안 슬프셔? 만약 이 당사자면 안 슬플까? 예? 겁나 슬플 거예요. 자, 슬퍼. 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규정이다.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한다. 원래 공시보 1년인데, 그래서 시행자에게 많은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설사업 시행자에게.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규정들 체크하시고, 그래서 수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 사업 인정, 재결 신청 이런 개념이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사업 인정의 의미는 뭐라고요? 수용권 설정인데 우리 법에서는 우리 수용을 할 때는 시행자는 공지법에서 국장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설 사업에서는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인정이 있었던 걸로 본다는 이야기에서 사업 인정 안 받아도 되고, 자 이제 수용권이 이미 있었으니까 이제 이 병식이 땅만 뺏어오면 되는데 그때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결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용 실행하겠습니다. 신청해야 돼. 근데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분들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자 타인 토지 출입. 자 여기 이제 마무리 3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 여기는 그냥 처리만 하면 돼. 예, 현대가 다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해. 보고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183페이지 공사 완료 거기에 이제 마무리 3단계 수용 방식 마무리 3단계 큰 목차만 잡으세요. 예, 시행자가 도로 사업을 다 했어. 사업을 하고 다 끝냈어.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서 제출하는데 이 보고의 의미는 준공검사 신청의 의미예요. 공사 끝났으니까 준공검사 해주세요라고 현대가 이제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거 누구한테 인천시장한테 할 거 아니에요. 예, 시식인가권자 그러면 준공검사를 해줘. 준공검사 그리고 준공검사 해줬으면 준공검사권자는 자기가 공사 완료를 공고합니다. 그리고 국정은 시행자였으면 자기가 공고하고 그래서 수용 방식이 마무리 3단계는 공사 완료 보고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이 큰 목차만 잡아주시고 네, 나머지 세부적 사항들은 크게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설 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시설 사업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가 볼 것은 여기서 볼 것은 우리 앞에 실시계획 페이지가 있어요. 그 실시계획 페이지. 자, 페이지 앞에 지금 한번 넘어간 거 있죠. 그리고 타인 토지 치료해 볼게요. 자, 페이지 175페이지 봐봐요. 175페이지. 여기 좀 하고 마무리하자. 자, 실시계 페이지. 자, 먼저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돼. 자, 만약에 우리 인천시가 도를 놓겠습니다라고 시설을 결정고시했어요. 자, 결정고시했는데, 자, 방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설 사업의 절차를 배우고 있거든요. 단계 집행계획 수립하고 그리고 또 이런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 인가받고 사업 시행하고 이런 사업의 절차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설이 결정됐는데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 있어요, 없어요? 아까 단계별 집행 수립할 때 1단계는 3년 이내 그리고 2단계는 3년 이후니까 3년 이후니까 막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시설이 결정됐을 때 이 시설 부지안에 갑돌 율돌이가 토지를 갖고 있거든요. 토지 가지고 있는데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땅에 인천시가 도로 놓겠다든지 공원 조성하겠다든지 이런 시설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여러분이 건축, 공작물 설치 이런 행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우울하지만 내 땅이지만 인천시에 이런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못해요. 인천시가 도로 놓겠다라고 하고 공원 조성하겠다라고 광장 만들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 시설 부지 안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건축물, 공작물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막 설치하면 나중에 시행자가 사업할 때 그게 다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행위 규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때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떤 걸 두냐면 시설이 결정 고시가 됐는데 만약에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몇 년요?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도로 놓는 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뒤에서 나올 거예요, 지금. 실효가 있어, 실효. 이 결정은 없었던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정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건물 짓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몇 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이 결정은 없었던 것을 한다고요?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 다음날 이 시설 결정은 없었던 걸 해요. 시설 결정은 없었던 걸 해요. 근데 문제는 사업이 시행됐다, 시행됐다 이게 이제 일몰인데 20년 지난 법률의 규정에서 이런 결정이 없었던 걸 합니다. 사업이 시행됐다, 시행되지 않다는 판단은 실시계획이거든요. 실시계획이 있냐, 없었느냐. 그럼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사업이 진행된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실효가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효가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천시가 이런 경우도 지자체가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결정하고 10년,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것도 실효돼가지고 일몰해서 없어져가지고 다시 하려면 다시 입안하고 결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그러니까 번거로움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편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 2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실시계획을 작성한다든지 그러면 이 실효 규정이 적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적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은 이제 내일만 참으면 이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부푼 꿈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인천시가 실시계획을 딱 작성해버리면 실효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또 규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우리들이 문제점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실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이 실효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일정의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어떤 노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실시계획이 작성됐다 하더라도 법률의 규정에서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규정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시계획 폐지되면 실효는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실시계획 폐지가 나옵니다. 자, 실시계획 폐지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먼저 보시고. 자, 그러면 175페이지 실시계획 실효. 근데 실효 하니까 막 헷갈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실시계획 폐지나 실효 같은 말인데 차라리 폐지라고 하시면 저 요 실효하고 또 안 헷갈릴 거니까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정리한 거예요. 폐지나 실효는 같은 의미인데 실효 하니까 막 이 실효인지 저 실효인지 여러분이 막 헷갈리니까 실시계획 폐지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됐는데 기준은 모든 기준은 10년입니다.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근데 요 시점이 다가오니까 이제 인천시가 실시계획을 여기서 막 작성하고 막 그래 시행돼서 작성했다는. 자, 뭐든지 10년 이후에요.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됐습니다. 자, 그런데 작성이 되더라도 이런 노력이 없으면 그 실시계획이 폐지된 걸로 본다. 폐지된다. 자, 그러면 자, 폐지 사유를 볼게요. 10년 이후에 자, 실시계획이 고시됐어. 자, 사업계획이 작성됐어. 작성했으면 뭐 해야 돼요? 사업계획 작성했으면 인가받아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려면 여기 딱 매수해서 사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시계획만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자, 5년이 될 때까지 재결 신청이 없어. 재결 신청이 시용을 실행하겠습니다. 시청 땅 사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5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뭐가 폐지된다? 실시계획이 폐지된다. 그러면 실시계획이 폐지되면 실효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죠? 몇 년 이내 재결 신청이 없어요? 5년 내에 수용을 실행하겠습니다. 라는 신청이 없어. 지금 이게 땅 사가지고 사업해야 되는데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수용하고 해서 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럴 때는 5년이 되는 날은 다음 날 실시계획이 폐지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좀 노력은 한 것 같네. 노력은 한 것 같아요. 여기는 5년 내 아무런 재결이 없었던 것이고 여기는 보니까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이 시설 부진의 토지 3분의 2 이상 소유했다. 노력한 거 하잖아요. 3분의 2 이상 소유했다고 사업이 진행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땅도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4분의 3을 소유하고 시시계 고실로부터 이 고실로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7년이 될 때까지 재결 신청이 없으면 그때도 다음날 시시계획이 폐지된 걸로 본다. 그런데 이런 재결 신청이 없어도 이게 강제로 안 주는 사람이 뺏어가 오는 게 재결 신청인데 그런데 여기서 협의가 잘 돼가지고요. 시시계획 작성하고 협의가 잘 돼서 시행자가 이 시설 부지 모듈 땅을 다 샀대요. 샀으면 문제 돼요, 안 돼? 여기 피해를 보는 우리가 없잖아. 이 땅을 보상금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만 시설 부지 내 모든 토지를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다면 시시계획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소유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시시계획이 폐지되는 규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시계획이 폐지가 됐어.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요겁니다. 시시계획 폐지에 따른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 시점입니다. 자, 보세요. 이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봐봐요. 인천시가 이제 원칙적인 시행자잖아요. 자,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실효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한 18년 정도에 아니 실효 적용해서 일몰제 되면 또 적용되면 다시 위반하고 결정하려면 또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한 18년도에 실시계획이 작성이 돼버렸어. 그러면 실효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 폐지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18년이면 10년 이후라고 쓰는 게 18년이면 여기서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5년 내 재결 실정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실시계획 폐지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실시계획 폐지는 결론적으로 20년 이후에 폐지된 거 아니에요? 20년 이후에 실시계획. 여기 실시계획이 아까 5년 내 재결 실정이 없으면 5년이 된 날은 다음날 실시계획 폐지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18년도에 실시계획을 작성해버리면 5년이라고 하면 20년이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실시계획이 폐지가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가 됐다면 이 폐지 사유가 여기에서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실효 기산점은 종전처럼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실효가 적용되는 것이고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폐지됐다면 그때는 실효는 이 실시계획이 폐지된 날부터 실효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가 됐다면 실효 기산점은 언제? 똑같이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실효가 적용되고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폐지됐다면 실효 기산점은 그 실시계획이 폐지된 날부터 이 날부터 실효가 적용된다. 그래서 실시계획 폐지에 따른 실효 기산점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돼요?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이유는 실시계획 폐지돼야 실효가 살아남으니까 자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폐지됐다 그러면 그때는 실효 적용은 그 폐지된 날부터고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전에 폐지되면 실효는 종전처럼 20년이 되는 날은 다음날 실효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 폐지에 따른 실효 기산 요것만 보세요. 맨 밑에 있는 거 5번에 그 요 규정을 잘 정리해 주세요. 20년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실효 기산점이 움직이더라. 그죠? 네, 그 부분만 주의를 딱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최근 우리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우리 법에 최근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아직 출제가 안 됐겠죠?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설 사업에서 또 하나, 이제 앞에 타인 토지 출입. 자, 이 부분 182페이지. 타인 토지 출입 나왔죠? 이건 좀 쉬었다 하죠.